상춘곡입니다. 갈래부터 보죠. 고전 시가니까요. 갈래를 보면 가사다. 가사는 가사인데 이게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작품이고요. 사음보 연속체, 이건 뭐 이제 아시죠? 가사는 무조건 사음보 연속체다. 사음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상춘곡은 수능에 2번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된 작품이 없었어요. 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까지 치면 3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작품. 옛날부터 사실 이게 학력고사 때부터도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죠. 왜냐면 이 가사의 효시다, 가사의 어떤 시작, 뭐 이런 작품이라서 그건 아무튼 여러분 알 거 없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수능에도 2번 출제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래서 얘는 좀 기본적인 거니까 그 해석이랑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내신 때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출제가 되는 작품이고요. 제목의 의미를 보면 맛볼 상자,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봄을 맛본다, 봄을 즐긴다, 봄을 즐기는 노래, 자연 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연 친화예요. 자, 내용을 보면 홍진에 묻힌 분내. 자, 여기 홍진 중요하고요. 홍진. 이 홍진은 속세죠. 속세. 뭐 인간세계, 인세. 반대는 뭔가요? 반대는 자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세, 인세는 부정이고요. 자연은 긍정이다. 그런데 홍진은 이제 인세, 속세를 뜻한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분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불렀다는 건 뭐가 쓰였다는 거예요? 청자가 설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청자가 설정되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부른 거예요. 홍진에 묻혀있는 분들아 이렇게 부른 거죠. 이 내생에 어떠한고? 내생애가 어떠하냐?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서 풍류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 친화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치겠냐 못 미치겠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자연을 즐기냐 아니면 걔네보다 못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내가 자연을 잘 즐기고 있다, 자연 친화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홍진에 묻힌 분들아 내생에 어떠하니? 옛사람 풍류에 미치겠니 못 미치겠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혹시 내생에 어떠한고 서리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서리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리법은 당연한 걸 의문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생애가 어떠한고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그 답은 내가 내리는 답이 아니죠. 여기서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서리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천지간 남자 몸이, 뭐 천지간은 아시겠죠? 천지간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하다, 많다 이런 얘기죠. 많건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많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이에요. 지극한 즐거움. 그러니까 살림에 묻혀 있다고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 누가 살림에 묻혀 있는 거예요? 화자가 살림에 묻혀 있는 거죠. 이게 화자입니다. 화자. 그러니까 내가 살림에 묻혀 있다고 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수간목은 작은 초가집입니다. 작은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시냇물이죠. 시냇물 앞에 두고 자연 속에 집을 지은 거죠. 송죽 우룰리에,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겠죠. 우룰리는 울창한데,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었구나. 풍월주인은 자연의 주인이겠죠. 풍은 바람이고 월은 달이죠. 자연입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자연 속에서 사는구나. 이런 의미겠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봄이 되었죠. 도화행화. 도화는 복숭아 꽃이고요.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이걸 띄었을 이유가 없죠.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석양은 저녁이죠. 녹양방초는 풀은 풀이에요. 그냥 뭐 버들과 풀인데 필요 없고 그냥 풀입니다.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는 가는 비죠. 가는 비, 가늘게 내리는 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늘게 내리는 비를 새우라고 합니다. 새우 중에 푸르도다. 지금 여기 보면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요 부분과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무슨 법이 쓰였죠? 대꾸법인 거 아시겠어요? 대꾸법? 어디서 대꾸가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대꾸가 되죠. 그렇죠?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푸른 새우 중에 푸르도다. 대꾸법이 쓰였죠. 대칭 구조. 그 다음 칼로 말아낸가. 자, 칼로 잘라냈는가? 이런 얘기예요. 칼로 잘라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그러니까 이게 칼로 조각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와 이거 뭐야? 칼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붓으로 그려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야. 써놔야죠. 칼로 말아냈는가? 조각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 건 아시겠죠? 조화신공이, 그래서 조화신공은 그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를 뜻합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여러분 조물주 알아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뭐 동양 세계에서 이 세상을 만든 신, 이걸 그냥 조물주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조물주의 솜씨가 이 세상을 만든 신의 솜씨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사실 야단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야간 아니고요. 야단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대단하다.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이 새 중요하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이입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감정이입이냐?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새가 우는 이유, 그 새가 이렇게 교태스럽게 우는 이유, 일단 교태를 부린다는 것 자체도 의인화가 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태스럽게 우는 이유는 춘기를 못 내겨워 하기 때문이죠.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봄을 즐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봄을 즐기느라, 봄의 기운을 즐기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서죠. 근데 이 봄을 즐기느라가 뭐랑 같아요? 화자의 정서와 그 다음에 새의 정서 동일하죠. 그래서 항상 감정이입을 보실 때는 뭐 화자의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헷갈리니까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를 따로따로 찾아서 동일하면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래서 봄을 즐기느라 저렇게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라일체언이. 자, 이 무라일체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주제가 드러나는 단어기도 하고요. 무라일체. 대상과 내가 하나라는 얘기. 자연과. 그래서 대상은 자연이죠.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입인데 수풀에 우는 새가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란 말이야. 자연 속에 있는 새가. 그런데 그 새가 그 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무라일체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니까 흥이 다르겠느냐. 똑같다. 나도 춘기를 못 내겨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새가 감정이입이다. 그 다음에 무라일체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시비에 걸어보고 시비는 뭐냐면 옛날 그 초가집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살인문이에요. 살인문. 그런 걸 살인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살인문이 뭔지 모르시면 초가집 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가집에 이제 대문, 문을 달아놓는데 그걸 살인문이라고 합니다.
시비에 걸어보고는 살인문 밖을 이렇게 걸어보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다니는 겁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야. 소요음영.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는 겁니다. 읊음. 네.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음. 산일이 적적한데, 적적하다, 뭐 고요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겠죠. 고요하다, 적적하다는 원래 고요하다예요. 별일이 없는데 이런 뜻이겠죠.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재로다. 한중진미는 한가로움 속에, 이게 한가로울 한자, 한가로움 속에 즐기는 맛. 이게 한중진미예요. 한가로움 속에 즐기는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나 혼자 있어요.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읽고 정자에도 가보고 살인문박도 걸어보고 이 적적한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맛을 이제 혼자서 즐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봐 이웃들아. 여기서도 불렀죠? 네, 이봐 이웃들아. 아까 그 위에 홍진에 묻힌 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부른 거예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은 오늘 하고, 답청이 뭐냐면 풀밟기입니다. 풀밟기. 이게 뭐 그 어떤 때에 어느 시기에 아무데나 밟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풀을 밟아주면 풀들이 더 잘 자란대. 그래서 그 답청이라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답청을 하는 때가. 예. 뭐 이건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풀밟기는 오늘 하고 풀을 밟는 거예요. 욕기는 내일 하세. 욕기는 목욕입니다. 예, 목욕. 그러니까 뭐 목욕하면서 뭐 물놀이도 같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채산은 산나물을 캐먹는 겁니다. 산나물을 캐고, 낮에는 조수하세. 조수는 낚시. 그래서 산나물 캐고 낚시하자. 바쁘죠? 예. 풀밟기하고 목욕하고 산나물 캐고 낚시하고. 그리고 갓 꿰어 익은 술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지금 제가 쭉 읽는데 지금 필기를 제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발음으로 읽으면 대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적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여러 잔을 놓고 술을 먹겠다. 고전시가에서 술이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풍류죠. 풍류. 기억하세요? 네. 술이나 노래나 춤은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술이나 노래 이런 게 나오면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얘는 지금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죠. 녹수를 건너오니,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청향, 이게 청자가 맑을 청자, 향은 향기할 때 향자입니다. 그래서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봐봐, 청향은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사용된 거죠? 이건 후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잔해지고는 어떤 감각이 사용된 겁니까? 얘는 시각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각의 전이, 후각의 시각화.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부분을 주고 또 다른 이제 나를 주겠죠. 그리고 가와 나의 공통점, 요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못 찾으면 틀리겠죠. 그죠? 이제 감각의 전이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낙홍은 오세진다. 이거는 뭐 둘 다 시각이니까 감각의 전이는 아니죠. 청향은 잔해지고 요 부분이 감각의 전이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독이에요. 술항아리. 술항아리가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나에게
아뢰어라. 요새 이제 아이고 아회 아니고요. 아뢰어라.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서는 아뢰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뢰어라. 예, 그러니까 말하다를 높여서 말하는 거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아이에게 소동. 사실 이거는 소동 자체가 작은 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동이나 아해나 같은 말입니다. 예, 소동 작은 아이에게. 다려는 애게죠. 지금 앞에 여기 날다려에서도 애게가 있었죠. 예,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뭐 술을 달라고 해서 이런 거겠죠. 예. 주가는 술집이고 이게 술주자죠. 뭐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또 술집에 술을 달라고 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어른 그래서 어른은 당연히 화자겠죠. 막대 짚고 지팡이를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예. 이게 이제 아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거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아이 이제 심부름 시키는 아이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자, 이 미음 완보는 위에 나와 있는 뭐랑 똑같냐면 소요음형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소요음형과 미음 완보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를 읊으며 산책함, 천천히 걸어다님 뭐 이런 뜻이에요.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명자 밝을 명자, 사는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밝은 모래, 밝은 모래,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구나. 자, 여기서 도화가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술을 이제 받아다가 아이랑 같이 천천히 걸어가지고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에 갔더니 이제 맑은 모래가 있고 거기 이제 딱 자리 펴놓고 잔 씻어가지고 딱 술 한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냇물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데 도화가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숭아꽃이 나오면 항상 무릉도원, 신선세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혹시 신선세계를 나타내는 건 아닌가? 여러분 혹시 서유기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이거 서유기 읽어봤니라고 물었을 때 읽어본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우리 때는 그래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거라도 있었는데 나라라 슈퍼보드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니네 손오공 알아요? 뭐 끼케 알아봤자 드래곤볼이겠지, 그지? 드래곤볼도 잘 모르던데 요새 애들은. 아무튼 그 서유기라는 이제 중국 소설에 보면 손오공이 그 신선세계에 들어가서 천도복숭아를 다 훔쳐 먹습니다. 그 천도복숭아가 이제 신선들만 먹는 그런 복숭아인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핀다 그러던데 그거를 손오공이 다 훔쳐 먹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선세계에는 천도복숭아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화가 떠내려 오니까 그럼 저 위에 상류 쪽에 혹시 무릉도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무릉이 가깝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화가 떠내려 오니까 저 상류 쪽에 무릉도원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것인가? 저 산이 그것인가? 저 위에 이제 상류로 올라가면 산이 있겠죠? 거기에 무릉도원이 있나 봐 라고 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쪽.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는 한글도 안 써있나? 한글 쓰셔야 되겠네. 송간세로에 소나무 송자, 소나무 사이, 세로. 이 세자 아까 그 가늘 세자예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아까 기억나세요? 가늘 세자, 가는 길에 이렇게 세로는 써두세요. 이거 한글이에요. 송간, 소나무 사이에 가는 길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 산봉우리죠? 산봉우리에 봉우리에 급하게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이거는 한자 아시면 아실 텐데 1000개의 마을이죠. 천촌이면 만락, 모든 것입니다. 수많은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을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져 있구나. 늘어져 있구나. 이런 얘기죠. 연하일휘. 자, 요거 해석 꼭 알아두세요. 연하일휘. 연, 안개. 하, 노을. 그 다음에 햇살이, 일휘는 햇살이에요. 안개와 노을과 햇살은 이 금수는 뭐냐면 비단입니다. 네, 비단이에요. 그래서 비단을 펴놓은 듯, 재편한 닷은 펴놓은 듯 이런 뜻이고요. 듯 띄고. 그래서 안개와,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에 올라갔죠? 네,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밑을 탁 내려다 보니까 수많은 마을이 쫙 펼쳐져 있고 안개와 노을과 햇살이 쫙 있는데 그게 비단을 펴놓은 것 같다.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하구나. 여기서 유여하다라는 말은 넉넉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엊그제 검은들은 요거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거 뭘로 하지? 엊그제 검은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겨울이에요. 겨울의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다 죽어 있고 까맣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빛이 없고 그래서 검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넉넉하구나. 이제 봄이 다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봄빛도 넉넉하구나. 그 다음 공명도 날 끼우고. 자, 공명, 부귀. 공명이 뭡니까? 입신양명하는 거. 그러니까 뭐 명예죠. 명예. 어떤 이름을 날리는 거. 이걸 공명이라 그래요. 부귀는 아시죠? 끼우고가 뭐냐면 꺼리고 이런 뜻이에요. 꺼리고. 그러니까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가 나를 꺼리니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나를 멀리한다는 얘기야. 공명과 부귀가 나를 멀리하니 이런 뜻인데 이거 뭐가 사용된 거냐면 주객전도가 사용된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공명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죠. 얘가 살아있는 애도 아니잖아. 공명이. 부귀가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는데 그걸 거꾸로 공명과 부귀가 날 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객전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돈가스 냄새가 나. 그러면 돈가스가 나를 불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가스가 나를 불러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돈가스가 먹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돈가스를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이걸 주객을 원래 주는 나고 원래 객은 돈가스인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는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객전도. 그다음 청풍명월. 이거 자연이죠. 청풍명월 자연입니다. 자연 외에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어떤 벗이 있겠는가?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 쓰였죠. 서리법. 벗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벗이 있겠는가? 벗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 윤선도의 오우가 아세요? 오우가 다섯 친구. 그 다섯 친구 노래인데 그 다섯 친구가 수석, 송죽, 월이죠. 그죠? 물, 돌,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다섯 친구가 다 자연이에요. 뭐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어떤 벗이 있겠느냐? 청풍명월만 내 친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 단표누항의 와우 이거 중요하죠. 단표누항. 이 단표누항은 소박한 음식인데 이거랑 같은 뜻이 뭐가 있어요? 단사표음. 그 다음에 박주산채. 이거 둘 다 같은 뜻이고 단표누항, 단사표음, 박주산채는 모두 소박한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늘 언제나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걸 드러낼 때 보통 단표누항, 단사표음, 박주산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소박한 음식에 흩은 해음, 허튼 생각이거든요. 허튼 생각. 그럼 이 허튼 생각은 뭘까요? 공명과 부귀겠죠.
그죠? 공명부기. 이렇게 벼슬길에 나아가서 뭐 어떻게 해보겠네,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네, 뭐 입신양명을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허튼 생각을 아니하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모타. 요거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격 가사의 특징이 보입니다. 뭐냐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구조, 뭐 같은 구조라고 해도 됩니다. 3543이나 3544 또는 이 첫 번째가 어쨌든 세 글자, 시조의 종장 초등부 세 글자 아시죠? 그죠? 그 시조의 종장 초등부 세 글자처럼 여기도 이제 세 글자가 쓰인다. 그러면 세 글자가 쓰이면 정격 가사, 세 글자가 안 쓰이면 변격 가사라 그래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격 가사의 특징이다. 요거는 근데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가사 문학이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전통, 어떤 형식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긴 합니다.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백년행락은 100년간 즐기는 즐거움인데 100년 동안 즐기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인생입니다. 인생. 뭐 그런 거,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만하면 되지 않냐? 야, 인생에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100년 행락, 내가 인생에서 100년 동안 살며 즐기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이죠. 마지막에 무슨 법 쓰였죠? 이만한들 어찌하리? 서리법 쓰였고요. 서리법, 그 다음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다 했고, 뭐 고전 시간은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들, 뭐 감정이 나와 있죠. 뭐 물화일체, 그 다음에 안빈낙도 이런 것들, 이런 시어들의 특징,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